초대 경주는 이른 아침부터 잔잔했다. 한옥 담장 너머로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고 기와 위로 얇은 빛이 번지며 처마 끝 물고기 모양 풍경이 딸랑딸랑 울렸다. 민재현은 대청마루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잠깐 숨을 골랐다. 현장 노트, 줄자, 레이저 거리 측정기, 퇴직 후에도 버리지 못한 습관처럼 도구들이 차분히 가방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대들보의 옹이를 쓰다듬듯 쓸었다. 나무 결이 오래된 숨을 쉬는 듯 했다. 민재현 선생님? 문지방 쪽에서 낮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한수진이었다. 흰색 블라우스와 남색 치마,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비누향이 살짝 따라왔다. 네, 한수진 씨. 그는 호칭을 조심스레 골랐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 집을 좀 잘 부탁드려서요. 그녀의 시선은 대청마루를 가로질러 안채까지 오래된 장지문과 곡선의 처마 끝을 한 번에 훑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묻어나는 절실함이 있었다. 이 집은 저희 외가에서 물려받은 곳이에요. 손을 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너무 새 집처럼 변하는 건 싫어요. 원형을 살리는 쪽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와는 몇 장 갈아 끼우면 버틸 수 있고 바닥은 마루가 약간 뒤틀렸네요. 기둥은 한두 군데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는 쪼그려 앉아 툇마루 끝을 눈높이에 맞추고 레벨을 확인했다. 겨우 드러나는 기울기. 수지는 숨을 죽인 듯 그의 손놀림을 바라보았다. 도면을 그릴 때처럼 그의 손가락은 정확하고 동작은 조용히 경제적이었다. 말수가 적은 남자에게서 오히려 안심을 느끼는 자신을 그녀는 조금 의아해했다. 차라도 드실래요? 보리차인데 오늘따라 좀 진하게 우러났어요. 감사합니다. 부엌에서 주전자 소리가 미세하게 끌어올라 끊겼다. 재현은 장독대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노트를 펼쳐놓곤 처마 그림자를 스케치처럼 그려 넣었다. 빛이 담장 위로 기울며 마당의 자갈에 작은 반짝임을 받고 있었다. 수진이 쟁반을 들고 나왔다. 도자기 잔 2개와 곶감이 그의 손등에 살짝 스쳤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접촉. 둘 다 얼핏 시선을 들어 서로의 눈빛을 확인했다. 첫인상의 예의와 침묵이 그 짧은 순간만은 얇게 흔들렸다. 죄송해요. 뜨겁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볶은 보리의 고소함이 코끝에, 목으로,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여기 마당은 오후빛이 참 예뻐요. 수진이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해가 처마를 살짝 넘어가기 직전 마루바닥에 금빛이 길게 번지거든요. 그때 앉아있으면 그녀는 끝을 흐렸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표정이었다. 그 빛을 기준으로 처마선을 손보면 좋겠습니다. 재현이 노트에 짧게 적었다. 한옥은 빛과 그림자가 절반을 만드니까요. 그들은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상태를 살폈다. 담장의 흙은 비에 조금씩 깎여 나가 있었고
사랑채는 창살 사이로 바람 소리가 낮게 드나들었다. 대청의 마루판에는 지난 여름 장마의 흔적처럼 은은한 물결 무늬가 남아 있었다. 남편분께서도 이 집을 좋아하시나요? 재현은 어조를 더 낮추었다. 수지는 아주 짧게 머뭇거렸다. 바빠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런 말을 꺼낼 틈이 잘 없어요. 아, 재현은 더 묻지 않았다. 저는... 수지는 말을 고르다 작은 웃음을 지었다. 제가 지키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올이 햇빛에 젖은 듯 투명해 보였다. 재현은 시선을 거두며 대청의 기둥 밑부분을 손으로 눌러보았다. 손끝이 말해주는 것, 목재의 탄력, 세월의 무게, 아직 버틸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확신. 가능합니다. 그는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시간이 좀 걸릴 뿐. 그 말에 수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긴장을 풀어놓는 움직임. 다행이네요. 정오 전에 바람이 바뀌었다. 처마 그늘이 길어지고 뒤뜰의 장독대 위를 덮은 천이 가볍게 펄럭였다. 재현은 담장 모서리에서 햇빛의 각도를 다시 확인했다. 그는 장갑을 벗고 손바닥을 편 채 마루판을 한번 눌렀다. 나무는 낮게 그러나 확실히 대답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조점검은 초안이 나왔고 다음에 세부 도면을 언제쯤 오실 수 있을까요? 모레 오후면 어떻습니까? 들어있었다. 별건 아닌데요. 오고 가는 길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빛을 같이 보면 돼요. 그녀가 말했다. 말끝은 낮았고 눈동자는 잠깐 흔들렸다. 현관 앞까지 배웅을 나가며 둘은 나란히 섰다. 길 건너 은행나무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다. 택시가 골목 입구에 천천히 들어왔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선생님. 한수진 씨도요. 그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다. 대문 안쪽 텐마루 끝에 선 수진이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햇빛이 그녀의 어깨와 기와의 윤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오해된 집의 그림자와 그녀의 흰 블라우스 사이 말로 다 닿지 않는 어떤 간격이 있었다. 그 간격 속에서 지나간 것들과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 얇게 겹쳐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택시 문이 닫히자 재현은 무릎 위에 놓인 종이 봉투를 한번 만져보았다. 감은 달콤한 냄새가 아주 옅게 배어 있었다. 노트 첫 장 여백에 그는 짧게 적었다. 빛, 처마, 숨. 그는 알았다. 다음 만남이 단지 일의 연속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능성을 섣불리 이름 붙이지 않기로 했다. 이름이 붙는 순간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닳아버릴지도 모르니까. 골목이 꺾이며 대문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수지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장지문을 닫았다. 고요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처마 끝 풍경이 한 번 더 울렸다.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그날 오후의 빛은 약속처럼 오래도록 남았다. 노을이 길어지는 집. 이틀 뒤. 약속한 그 시간이 되자 골목 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낮은 해가 단장 위로 기울며
기와의 윤곽을 길게 끌어냈다. 민재현은 한 손에 도면통을, 다른 손에 작은 수평계를 들고 대문을 밀었다. 풍경이 한번 맑게 울리고 감나무 잎사귀가 빛에 비쳐 투명해졌다. 오셨어요, 선생님. 한수진은 대청마루 끝에서 조심스레 손을 흔들었다. 흰 블라우스 대신 오늘은 얇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팔꿈치 근처에 햇빛이 닿을 때마다 가디건의 짜임새가 부드럽게 드러났다. 해가 딱 좋네요. 유자청을 조금 넣어봤어요. 달콤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잔을 건네받는 순간 다시 손끝이 스쳤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느리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수진이 먼저 손을 거두지 않았고 재현도 급히 피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잠깐 고요가 생기고 그 고요 위로 마당의 바람 소리가 가볍게 지나갔다. 지난번에 노트에 쓰신 거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빛, 처마, 숨. 그렇게 적으셨죠? 재현은 살짝 미소 지었다. 보셨군요. 습관입니다. 구조를 볼 때도 결국 사람의 숨쉬는 리듬을 같이 적어야 하더라고요. 숨의 리듬. 좋아요, 그 말. 수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이 집도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 귀 기울이지 못했던 소리가 있었나 봐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다. 햇빛이 그녀의 어깨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렀다. 재현은 처마기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물었다. 한수진 씨는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뭔가요? 노을 직전 마루가 미세하게 식으며 내는 소리요. 딱 하고 아주 작은. 나무가 하루를 정리하는 소리네요. 그들은 마당을 돌아 뒷골으로 향했다. 초가지붕처럼 낮은 별채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햇빛이 반짝였다. 재현이 사다리를 세워 각도를 확인하려 하자 사다리가 약간 흔들렸다. 잠깐만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수진이 두 손으로 사다리 옆을 단단히 붙들었다. 재현이 한 칸 또 한 칸 올라서 풍경의 매듭을 고쳐 묶었다. 그의 등목에 얇은 땀줄이 맺히고 수진은 본능적으로 사다리 잡는 손에 힘을 더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재현이 내려오며 숨을 고르자 둘의 거리가 한 발짝도 되지 않았다. 바람이 멈춘 순간 서로의 숨결이 얇게 닿았다. 수진이 가디건의 깃을 고쳐 여미려다가 손이 어색하게 허공에서 멈췄다. 재현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신중하게 그녀의 머리칼 몇 올을 귀 뒤로 정리해 주었다. 바람이 조금 차네요. 네, 그렇네요. 짧은 대화지만 말보다 길게 전해지는 것이 있었다. 입술은 침묵했지만 눈동자는 오래 그리고 또렷하게 머물렀다. 대창으로 돌아오자 햇빛이 예고라도 한 듯 마루 위에 길게 흘렀다. 수진이 말하던 금빛이 정확히 그려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붓이 마루판을 한 줄씩 채색하는 듯 했다. 여기군요. 재현이 나직이 말했다. 이 선을 중심으로 처마 끝 공류를 조금만 조정하면 해가 짧아져도 저녁까지 빛이 머물 겁니다. 해가 머물다니 그 말도 좋네요. 빛이 오래 머무는 집은 바람도 오래 머뭅니다. 그의 말끝이 무심해 보였지만 수지는 그 문장에 오래 붙들렸다. 마치 어쩌면 본인에게도 건네진 한 줄 같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들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선생님은 오래전에 배우자를 떠나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재현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네, 꽤 됐습니다. 그때부터 일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었죠. 손을 놀리고 있으면 덜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수지는 잔을 내려다보았다. 표면에 작게 흔들리는 노을빛이 그녀의 눈동자에도 닿았다. 저는 반대로 집안이 조용해도 자꾸 뭔가를 멈추게 돼요. 해야 할 말이 많았는데도 어느새 말들이 굳어버리는 느낌. 말이 굳을 땐 집이 대신 말하죠. 그럼 이 집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재현은 마루판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다. 기다린. 그리고 아마도 용기. 수진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용기. 그녀는 그 단어를 한 번 더 따라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가고 장지문에 달린 종이발이 살짝 떨렸다. 그 흔들림이 잦아들자 수진이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제 이름을 조금 더 편하게 부르셔도 돼요. 편하게라면 수진 씨. 그녀가 먼저 웃었다. 저도 선생님을 더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그럼 저도 재현 씨일까요? 둘은 순간 어색해서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이 마루에 퍼져 앉았다. 그때 대문 쪽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났다. 동네 어르신이 안쪽을 힐끔 들여다보다 이내 지나쳤다. 수지는 잠깐 굳었다가 한숨과 함께 어깨를 내려놓았다. 여긴 소문이 빠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일 얘기만 해도 충분히 오래 머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그 빛을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재현은 대답 대신 노트를 덮었다. 말 대신 공유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해가 처마 끝으로 더 기울며 마루의 금빛이 마치 물처럼 발등을 적셨다. 내일 밤부터 비가 온답니다.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비가 오면 이 집 소리가 더 분명해질 거예요. 대들보가 비를 받아서 낮게 울고 얇은 핏줄, 세월이 지나며 새겨진 미세한 선들. 낯설지 않은 삶의 지문이었다. 재한 씨, 수진이 먼저 불렀다. 이름을 입에 올리는 그 짧은 호흡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 집을 고치면 저는 뭘 고칠 수 있을까요?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집을 고치면 빛이 먼저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사는 사람의 걸음이 달라지고요. 제 걸음도 달라질까요? 아마도. 그리고 걸음이 달라지면 마음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 끝으로 두 걸음 나아갔다. 금빛이 치맛자락을 적시듯 번졌다. 재현도 같은 쪽으로 반걸음 다가섰다. 둘 사이 거리는 여전히 예의 바른 한 발이었지만 어제의 한 발과는 달랐다. 눈빛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숨이 닿는 범위가 겹쳐졌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진이 말했다. 저도요. 덕분에 좋은 빛을 봤습니다. 그는 가볍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수지는 가디건 자락을 정리하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집의 그림자와 잘 어울렸다. 억지로 밝지도 불필요하게 어둡지도 않은 그저 지금의 온도를 가진 미소. 해가 마지막 선을 남기고 처마 뒤로 사라졌다. 풍경이 바람에 한 번 길게 울렸다. 돌아서기 전 재현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진 씨. 네. 그는 한 박자 쉬고 다 말하지 못한 문장을 조심히 반으로 접어 건넸다. 내일 비가 오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여기로 올 수 있을까요?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네,
비소리 같이 듣죠. 그날 저녁 골목 바깥으로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따라 노을이 길게 늘어졌다. 수지는 대청에 홀로 남아 방금 전 자리에 온 길을 손바닥으로 더듬듯 느꼈다. 말로 옮기기 어려운 감정이 천천히 형태를 갖추는 중이었다. 장지문이 닫히자 집안의 숨이 또렷해졌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무언가가 조용히 걸음을 떼고 있었다. 다음 계절을 미리 아는 씨앗처럼. 비가 머무는 밤. 오후 내내 먹구름이 낮게 깔렸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감나무 잎이 뒤피고 처마 끝 풍경이 얇은 울음을 길게 끌었다. 해가 기왓장비로 완전히 숨자 첫 방울이 떨어졌다. 그리고 곧 마당 자갈 위에 수천 개의 작은 원이 겹쳐지듯 빗방울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민재현은 약속대로 현장을 한 번 더 울림을 훑고 장지문 앞에서 한 박자 더 멈추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한수진이었다. 가벼운 회색 가디건 위로 실내 등의 노란빛이 부드럽게 번졌다. 이 비면 오늘은 나가시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재현은 젖은 우산을 접어 문가에 세웠다. 빗물이 우산 끝에서 또르르 굴러 떨어졌다. 잠시 비를 지나다가 고요해지면 나가보려고 했습니다만. 고요해지기 어렵겠어요. 기상청 앱이 이렇게 말 안 듣는 날은 밤새 내리더라고요. 둘은 같이 웃었다. 외부의 어둠과 실내의 온기가 경계선에서 조심스레 섞였다. 따뜻한 거 드릴게요. 막걸리 조금 남아있어요. 비 오는 날엔 파전이죠. 재현이 말을 이어받았다. 맞아요. 수진의 얼굴에 가벼운 생기가 돌았다. 파도 썰어둘게요. 냉장고에 잘려있는 게 있어요. 부엌에서는 기름이 달아오르는 소리, 파가 닿을 때 올라오는 향기, 반죽이 부풀며 내는 미세한 숨이 차례로 들려왔다. 재현은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도면을 잠깐 펼쳤다가 문득 그 행동이 지금의 시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말아 올렸다. 일의 언어로 유지해온 거리감이 비소리에 묻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작은 상을 내왔다. 파전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갈색을 띠고 가운데는 아직도 부드럽게 반짝였다. 비냄새랑 기름 냄새가 섞이면 뭘 말해도 조금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가끔은 덮어주니까요. 말의 모서리 같은 걸. 선생님은 이젠 재현 씨라고 부르기로 했죠? 비 오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는 잠깐 생각했다. 창틀, 젖은 나무 냄새, 그리고 돌아가지 못한다는 감각. 길이 잠겨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문다는. 수지는 잔을 들어 그 말을 받았다. 머무는 마음. 그들 사이엔 마당의 빗소리가 빈틈을 채워주었다. 장지문에 부딪힌 빗방울이 얇은 북소리처럼 튀고 처마 끝에서 엷은 물줄기가 연속으로 떨어졌다. 바깥은 급히 흐르고 안쪽은 느리게 쌓이는 밤이었다. 젖으셨네요. 수진이 말했다. 수건 가져올게요. 그녀가 돌아오자 하얀 수건이 그의 손에 얹혔다. 재현이 대청 끝에 앉아 머리를 대충 훑듯이 닦자 수진이 고개를 저어 이상으로 더듬지도 않았다. 다만 집을 닦듯 오래된 기물을 닦듯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괜찮습니다. 그래도요, 감기 들면 안 되잖아요. 수진의 손끝이 그의 이마 근처에서 잠깐 멈췄다. 재현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않았다.
대신 장지문 틈을 통해 보이는 어두운 마당과 물결치는 빗줄기를 바라봤다.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말이 필요 없는 한순간, 수지는 먼저 시선을 내렸다가 수건을 한 번 더 가볍게 눌렀다. 고마워요. 재현이 낮게 말했다. 저도요. 와주셔서. 막걸리는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다. 파전 접시는 반쯤 비어 있었고 작은 접시에 올려둔 고추장 아찌가 알맞게 메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수진이 잔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재한 씨, 네. 가끔은 제 말을 누가 들어주는지만으로도 버티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죠. 돌아가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런데 익숙해지는 건 오히려 못 본 척하는 방법만 늘리는 거더라고요. 말 끝이 떨렸다. 그는 반쯤 비어있는 잔을 돌리다 말고 상단의 나무결을 한번 쓸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매끈한 결, 미세한 흠집, 사용의 흔적. 저도 그랬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누구나 다르게 아프고 어느 날은 그게 딱 맞물려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있더군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젖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휴지 한 장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 혹은 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잠시 후 수진이 말했다. 사랑채에 이불이 있어요. 이 빗길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재현은 사양하려다 비소리에 문득 말을 접었다. 바깥은 이미 골목을 넘겨 물소리가 났다. 그럼 민폐 좀 끼치겠습니다. 민폐 아니에요. 그녀는 짧게 웃었다. 집이 사람을 머물게 하기도 하니까요. 아까 재현 씨가 한 말처럼. 이불을 펴는 동안 비는 더 굵어졌다. 사랑채의 낮은 천장에 매달린 작은 전등은 따뜻했지만 지나치게 밝지 않았다. 방 안에는 나무와 종이, 약간의 먼지, 그리고 오늘의 기름향이 아주 옅게 섞여 있었다. 재현이 베개 위치를 잡는 사이 수지는 문턱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잠깐만, 불 끌게요.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다. 이 소리 좋아해요. 수진이 속삭였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누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비가, 집이, 나무가. 재현이 응답했다. 모두 같은 편이 되는 밤이네요. 둘은 문턱과 방바닥, 가까운 듯 먼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둠은 적당했고 숨은 들키지 않을 만큼만 얇았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결이 더 또렷해졌다. 순간마다 지나갈 수 있었던 질문들이 오늘은 멈춰서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처럼. 재현 씨. 수진이 다시 불렀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별거 아닌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줄 때 비로소 별거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얇은 미열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턱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아직 예의의 거리는 남아 있었지만 그 거리의 성질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가디건의 어깨선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방 안에 놓인 얇은 담요를 하나 더 들어 그녀의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았다. 차가울까 봐요. 고마워요. 그 순간 번개가 멀리서 희미하게 하얀 선을 그렸다. 그 빛이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자
어둠은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다. 수지는 담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셔츠 소매 끝을 살짝 잡았다. 잡았다기보다 머물렀다. 여기 있어주세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빗소리보다 깊게 닿는 청이었다. 재현은 도망치지도 앞서 나가지도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손끝이 전하는 온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른 손을 들어 서툴고도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수건처럼 걸쳤다. 그녀의 이마가 잠깐 그의 가슴께에 닿았다. 심장 소리가 비의 박자와 어긋나다가 어느 순간 은근히 맞춰졌다. 말이 사라지고 숨이 남았다. 숱한 감정이 이름을 갖기 전의 상태, 부끄러움과 안도, 두려움과 기쁨이 서로 겹치며 얇은 막처럼 흔들렸다. 그는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다. 손바닥이 전해주는 건 하나였다. 여기에 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풍경이 다시 한번 가늘게 울었고 마당의 물길은 조금 느려졌다. 수지는 조용히 내일 빗소리에 따라가게. 덕계상도 수지는 작은 미소로 대답 대신했다.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갈 때 그녀의 그림자가 종이문 위에 얇게 비쳤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추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잘 자요, 재현 씨. 네, 잘 자요, 수진 씨. 문이 닫히고 방 안에 비소리만 남았다. 재현은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잠자리를 정리하며 베개를 반뼘쯤 옆으로 밀었다. 누군가를 위해 비워둔 자리 같았다. 그는 눈을 감기 전 오늘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오래된 집은 그 비를 받아 낮게 울렸다. 그리고 그 울림이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번졌다. 머무는 마음을 비가 무사히 밤의 끝까지 데려다 줄 거라는 약속처럼. 어둠의 숨은 비밀. 비가 그친 다음 날 공기는 한층 가벼워졌다. 씻긴 흙냄새가 마당을 감싸고 감나무 잎에는 아직 투명한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오후 내내 하늘이 차분히 맑아지더니 저녁빛이 처마를 타고 마루에 길게 누웠다. 습기가 어디에 남았는지 전등보다 촛불이 더 잘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한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채 옆 작은 전시방, 그녀가 그림방이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서자 한지창을 통과한 빛이 바닥에 얇게 고여 있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긴 초 2개를 꺼내어 은색 촛대에 꽂고 불을 붙였다. 불꽃이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들을 천천히 깨웠다. 민재현은 한 발 늦게 들어와 문을 닫았다. 문살이 가볍게 달그락거리고 촛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가 이내 안정을 찾았다. 그는 조심스레 방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액자들, 마른 물감 냄새, 나무 바닥의 얇은 광택, 그리고 맞은편 벽에 걸린 한 점의 초상화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저 그림은 젊을 때 그렸어요. 수진이 그림 앞에 섰다. 20대 마지막 겨울, 학교 작업실에서 아버지의 서재에 걸려 있다가 돌아가신 후 여기로 가져왔죠.
초상화 속 여자는 눈동자가 깊었다. 어딘가를 곧게 바라보는 듯 하면서도 아주 조금 미세하게 떨리는 눈빛. 재현은 가까이 다가가 정확했다. 나무가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대답했다. 이 그림 속 여자는 누구예요? 그땐 저였죠. 수진이 살짝 웃었다. 내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싶어서 그렸어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잃어버릴 눈빛을 담아두려고. 지금도 닮았습니다. 재현은 그 말을 내뱉고 잠깐 숨을 멈추었다. 촛불이 그 사이를 건너가듯 흔들렸다. 수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시선을 그림으로 돌렸다. 닮았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요즘 거울을 보면 닮았던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빠져나간 자리에는 다른 게 들어옵니다. 뭐가요? 한숨 대신 숨. 그의 말은 짧았지만 따뜻했다. 어젯밤의 비처럼 과하게 위로하지도 않고 모서리를 둥글게 감쌌다. 수지는 촛불을 손으로 살짝 가렸다. 불꽃이 잠깐 낮아졌다가 다시 살아났다. 조금만 더 가까이 봐주실래요? 여기 왼쪽 아래 균열. 재현이 자세를 낮추자 둘의 어깨가 스치만큼 가까워졌다. 촛불의 열이 미세하게 볼에 닿았다. 숨이 부딪히는 범위가 겹쳐졌다.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가디건 앞자락을 고쳐 잡았다. 그 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재현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레 귀 뒤로 넘겼다. 머리칼이 그림 쪽으로 닿을까 봐요. 네. 말끝이 떨렸다. 방 안의 공기가 얇아진 듯 했다. 빛과 그림자가 피부 위에서 얇게 흔들렸다. 여기 한 번만 들어올려 볼게요. 재현이 액자를 아주 살짝 들어올려 못을 더 박으려는 순간 촛불이 예기치 않게 크게 흔들렸다. 한지문 사이 바람이 지나간 듯 불꽃이 넘어지며 벽에 길게 춤을 추었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액자를 지탱하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잠깐 눌러 진정을 전했다. 그 짧은 접촉이 오히려 더 또렷한 무언가를 불렀다. 둘의 시선이 촛불의 중심에서 정확히 마주섰다. 수진 씨. 그녀는 대답 대신 작게 숨을 들이켰다. 말로 묻지 않았지만 묻는 눈빛이었다. 지금 여기서 멈출까요? 혹 않겠다는 의지. 수진의 손이 그의 셔츠를 조심스레 움켜쥐었다. 다른 손은 그의 등으로 올라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름을 펴듯 움직였다. 첫 키스는 길지 않았지만 깊었다. 오래 닫아둔 방을 처음 여는 순간처럼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고 먼지가 가라앉고 숨이 제자리를 찾는 감각. 촛불이 그들의 검은 그림자를 벽에 포개었다. 그림자는 입맞춤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맑게 이어가고 있었다. 재현 씨. 입술이 떨어진 자리에 그의 이름이 낮게 흘렀다. 그 음절이 그녀의 목에서, 가슴에서 다시 입술로 돌아왔다. 그는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가만히 포개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의 질문은 욕망을 눌러쓰는 도망이 아니라 같이 숨을 고르자는 제안에 가까웠다.
수지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작게 내쉬었다. 지금은 네. 그런데 그녀가 잠깐 멈추었다. 여기서 등을 조금만 더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다시 끌어당겼다. 손바닥이 등선을 천천히 쓸었다. 천의 결, 열의 흐름, 촛불이 만들어내는 음영이 손끝에서 하나로 겹쳤다. 그녀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떨리더니 이내 힘이 빠졌다. 긴장과 안도의 사이에서 오래된 슬픔이 조용히 통과해가는 듯 했다. 한동안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촛농 한 방울이 촛대 옆을 타고 내려오는 걸 함께 보았다. 하얀 선이 나무 바닥 근처에서 굳었다. 누가 알면 수진이 아주 낮게 말했다. 이 동네는 소문이 빠르니까요. 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더 천천히, 더 조용히. 죄책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나도요. 하지만 죄책감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는 손에 남은 그녀의 체온을 놓지 않은 채 덧붙였다. 이 집이 우리를 머물게 했어요. 그 사실은 부정하지 않으려고요. 잠시 후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한 번 울렸다 사라졌다. 그 뒤를 따라 휴대전화 진동이 살짝 떨렸다. 수진이 가디건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잠깐 화면을 본 뒤 미간을 좁혔다. 출장이 길어질 거래요. 그 말은 사실을 말했지만 느낌은 고백에 가까웠다. 재현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에서 폰을 받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오늘 밤 이 방을 나가면서 우리가 잃고 얻는 걸 서둘러 계산하지 맙시. 스팸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이제 단단하네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단단했을까요? 단단했고 지금은 단단한 걸 아는 사람. 그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조심스레 얼굴을 기댔다. 그림 속 시선이 그들을 지켜보는 듯 했지만 그 시선 또한 오래전 그녀가 자신에게 건넨 격려처럼 느껴졌다. 무섭지 않냐고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게 돼요. 저도요. 그런데 이상해요. 무서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살겠다는 마음도 같이 올라와요. 살겠다는 마음. 그는 그 말을 되뇌었다. 그게 빛이 머무는 이유일지도. 바람이 한 번 더 문살을 스쳤다. 촛불이 낮게 눕다가 다시 바로 섰다. 둘은 천천히 떨어졌다. 거리는 다시 예의의 한 발로 돌아왔지만 성질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오늘의 경계가 어디까지였는지 내일의 걸음을 어디서 시작할지를 눈빛으로 합의했다. 내일 오전에 기와를 다시 볼게요. 재현이 말했다. 해가 더 높을 때 약한 부분이 드러날 겁니다. 아침엔 제가 감 따놓을게요. 씨 없는 걸로. 둘은 동시에 웃었다. 평범한 대화가 방금 전의 모든 진동을 덮어주었다. 덮는다는 건 지운다는 뜻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뜻에 가까웠다. 수진이 촛불을 하나씩 껐다. 불꽃이 짧게 흔들리고 사라질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마지막 하나를 남겨둔 채 그녀가 멈췄다. 이건 조금만 더 켜둘게요. 좋습니다. 문을 나서며 재현은 한 번 더 그림을 돌아보았다. 20대의 그녀가 어둠 속에서도 확실히 서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그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둘의 시간이 한 프레임에 겹쳐진 것처럼 보였다. 대청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살짝 차가웠다.
풍경이 짧게 울렸다. 잘 가요, 재현 씨. 내일 봬요, 수진 씨. 그는 한 박자 뒤에 덧붙였다. 오늘의 우리는 이 집이 기억해 줄 겁니다. 그 말에 수진은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촛불보다 오래 남는 빛처럼 보였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남은 마지막 촛불이 길게 흔들렸다. 벽에 들이운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풀리며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진 자리엔 말보다 선명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다음 날의 걸음을 조용히 안내할 것 같았다. 눌러보면 미세하게 흔들리는 판서가 있었고 처마 끝 곡률은 그가 그려둔 선과 거의 맞아떨어졌다. 여긴 세기화로 교체하고 이음은 석회로 얇게만 메우죠. 그가 내려오자 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덜 아팠네요, 이 집. 요령을 알면 덜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재현이 미소를 지었다. 사람도 그렇고 집도 그렇죠. 점심 무렵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수지는 앞치마를 묶고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간단히 칼국수 어때요? 밀가루가 좀 있어서. 좋죠. 비온 다음 날엔 따뜻한 국물이 정답이죠. 부엌에선 마늘 다지는 소리, 칼끝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들리름의 파향이 올라오는 소리가 차례로 번졌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매를 걷고 다가섰다. 밀가루 반죽은 제가 좀 합니다. 의외인데요? 예전에 아내랑 자주 해 먹었어요. 손맛은 자주 하면 늡니다. 그의 말끝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수지는 대답 대신 큰 대접을 밀어주었다. 그가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밀가루를 모아 반죽을 만들었다. 손바닥의 온도와 힘, 밀가루가 손가락 사이에서 한 덩어리로 뭉치다가 이내 매끄럽게 길어지는 감각. 수지는 옆에서 밀가루를 조금 더 얹어주며 말했다. 손이 참 차분하네요. 서두르면 밀가루가 토라집니다. 사람도 그렇죠. 둘은 잠깐 눈을 마주치고 웃었다. 웃음은 가볍게 날아오르려다 어느 순간 서로에게 내려앉았다. 반죽을 숙성시키는 동안 수지는 감을 깎았다. 씨가 없는 단감을 얇게 썰어 작은 접시에 올려두었다. 칼끝이 감의 껍질을 돌아 나올 때마다 주황빛이 얇게 말렸다. 아침에 땄어요. 오늘 빛이 좋아서. 빛도 맛이 있죠. 재현이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달아요. 도마 위에 반죽이 다시 올랐다. 재현은 밀대를 잡고 반죽을 넓혔다. 밀가루가 살짝 흩날리며 그의 팔목에 하얗게 묻었다. 수진이 장난스레 손가락 끝으로 그의 손등에 묻은 밀가루를 톡톡 털었다. 여기 눈 내린 것처럼. 그럼 수진 씨도. 재현이 밀가루를 살짝 집어 그녀의 콧등에 톡 찍었다. 수진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대로 웃음이 터졌다. 어머 선생님, 이제 장난도 치시네요. 일할 때만 진지함 떨어뜨렸다. 물이 한 번 치솟았다. 가라앉고 면발이 끓는 물 속에서 하얀 리본처럼 풀렸다. 국물은 멸치랑 다시마로 했어요. 파랑 애호박 조금. 완벽하네요. 그는 젓가락으로 면발 하나를 들어 올리며 익힘을 확인했다. 그 순간 그녀의 팔이 그의 팔과 겹쳤다.
비슷한 높이에서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두 사람의 손끝. 겹친 움직임이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을 둘 다 동시에 깨닫는 듯 했다. 식탁을 대청 가까이 옮겨놓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국물에서 김이 오르고 유자창을 약간 탔던 따뜻한 물이 곁에 놓였다. 먹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첫 숟가락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따뜻함이 바로 가슴께에 닿았다. 수지는 젓가락을 잠시 쉬고 창밖을 보았다. 낯빛이 처마 아래로 길게 스며들고 있었다. 이 시간대를 좋아해요. 낮과 저녁 사이가 서로 겹칠 때. 경계가 사라지는 때죠? 네. 사라진다기보다 섞인다고 해야 하나? 그녀가 말을 고르는 사이 재현은 그녀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눈동자의 빛이 고이고 고인 빛이 다시 흔들렸다. 식사를 끝내자마자 수진이 소매를 걷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같이 하죠. 대답은 짧았지만 자연스러웠다. 좁은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그릇을 건네고 닦는 움직임이 몇 차례 오가자 팔꿈치가 스치고 어깨가 닿았다. 수진이 그릇을 헹구다 미끄러지듯 훌쩍 웃음을 터뜨렸다. 아까 밀가루 아직 남아있네요. 어디요? 여기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그의 뺨 근처를 가리켰다. 정말로 아주 작은 하얀 점 하나가 남아 있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손가락 끝으로 그 점을 가볍게 지웠다. 그 짧은 접촉에 재현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둘은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싱크대에 얇게 울렸다. 수진이 서서히 손을 거두려던 찰나 재현이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강한 힘이 아니 조심스레 쥐었다가 풀었다. 둘 사이에 남아있던 조심스러운 선들이 하나, 둘, 사라졌다. 여기. 그녀가 숨 사이로 말했다. 여기는 서 있어요. 그럼 마루로. 그가 낮게 대답했다. 대청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처마 아래에서 얇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닥은 낮의 열을 잡아두었고 공기는 저녁의 서늘함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온기의 잔여와 서늘함의 전조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마루에 앉았다가 서로에게 기댔다. 다시 한번, 그리고 더 길게 입맞춤이 이어졌다. 그녀의 손이 그의 목 뒤를 감싸며 조금 더 가까이 당겼다. 그의 손은 그녀의 등선을 따라 가볍게 왕복했다.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옷깃이 느슨해지고 호흡이 엉키고 심장 박동이 귓가에 또렷해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고 과하지도 않았다. 숨과 숨이 닿는 범위를 아주 천천히 넓혀가며 서로의 온도에 귀를 기울였다. 마루의 서늘함이
등으로 스며드는 순간마다 품에서 올라오는 열이 그 서늘함을 덮었다. 눈을 감으면 오래된 집에 숨이 들렸다. 대들보가 낮게 울고 풍경이 아주 멀리서 한 번 흔들렸다. 빛이 천천히 물러나고 어둠이 대신 자리 잡을 때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춤을 추듯 리듬을 맞췄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고요가 내려앉고 숨이 정리되고 서로의 어깨에 남은 미열이 가라앉을 즈음 수진이 먼저 눈을 떴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베고 낮게 말했다. 이건 잘못일까요?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 쉽고 가벼운 대답으로 덮고 싶지 않았다. 잘못이라고만 부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지워야 하겠죠? 그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이어졌다. 하지만 죄책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살아있다는 마음이 그 위에 있습니다. 수지는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살아있다는 마음. 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었다. 차 한 잔 더 마실까요? 수진이 물었다. 좋죠. 이번엔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찻잔을 가져와 유자차를 따랐다. 달큰한 향이 다시 방 안으로 퍼졌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잔을 감싸 쥐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방금 전의 모든 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덮어두는 시간 같았다. 재현 씨. 네. 아까 당신이 말한 약속,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그 말, 저도 지킬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오늘의 우리로만 남겨두는 것도 지켜보고 싶어요. 동의합니다. 해가 완전히 기와 뒤로 숨자 바람이 살짝 차가워졌다. 통경이 두 번 짧고 또렷하게 울렸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방으로 향했다. 추상화 앞에 잠시 섰다가 액자의 손끝을 가만히 대고 내려왔다. 이제야 조금 눈을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의 나와 그때의 당신이 지금을 응원할 겁니다. 재현의 말은 믿음처럼 들렸다. 대청으로 다시 나왔을 때 어둠이 마루 가장자리를 물들였다. 둘은 문턱에 서서 잠시 바깥을 내다보았다. 골목의 기척은 잦았고 집안의 숨은 분명해졌다. 내일은 기둥 보강자재가 도착합니다. 재현이 말했다. 도착하면 제가 일찍 올게요. 좋아요. 제가 아침에 감을 조금 더 따놓을게요. 둘은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다음 걸음을 밝히는 불씨 같았다. 대문 앞에서 재현이 신발끈을 묶다가 멈췄다. 뒤돌아보니 수진이 텐마루 끝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잘 가요, 재현 씨. 내일 봬요, 수진 씨.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덧붙였다. 오늘의 말과 온도는 여기에 남겨놓을게요. 네, 이 집이 잘 지켜줄 거예요. 문이 닫히고 골목으로 나서는 그의 등 뒤로 밤공기가 얇게 흘렀다. 수지는 대청에 홀로 서서 마루판에 손을 대보았다. 아직 따뜻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도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종류의 안도였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오래된 집의 숨과 자신의 숨이 한 박자 맞춰졌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을 마주 보았다. 20대의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어쩌면 같은 자리에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믿음의 한가운데 아주 작지만 또렷한 불씨가 있었다. 눈까지 울렸다. 한옥 담장 너머로 파이프와 목재가 번쩍였다. 민재현은 장갑을 손에 끼며 대문을 열었다. 여기 맞으시죠? 기둥 보강 목재하고 철물, 석회까지? 네, 사랑채 앞마당에 내려주세요. 사장님, 요즘 이 집 공사 자주 들어오네요. 배달기사가 무심한 듯 말을 던졌다. 그 순간 담장 밖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스치듯 사라졌다. 회색 모시저고리, 작은 체구, 동네에 김이 모였다. 오래 이 근처를 드나들며 장을 보고 사람들 소식을 나르는 말보다 눈치가 빠른 이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모, 안녕하세요. 그래요. 김이모의 눈길이 집 안쪽으로 가볍게 훑고 지나갔다. 아가씨, 아니 수진 씨는? 안에 계십니다. 그래요. 말끝에 낮은 여운이 묻었다. 짧은 고개 끄덕임 뒤 이모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풍경이 바람에 짧게 울었다. 마당에 자재가 내려앉자 흙냄새와 목재 냄새가 한데 섞였다. 수진이 대청에서 내려오며 장갑을 건넸다.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기둥을 제대로 붙들려면 이만큼은 필요하죠. 그는 웃었지만 눈가에 잠깐의 그늘이 스쳤다. 수진은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대신 자재 목록을 체크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아까 김이모 본 것 같아요. 네, 지나가시다 봤습니다. 소문 빠를 거예요. 둘은 한 박자 쉬었다. 말 대신 목재를 옮겼다. 나무는 들려 올릴 때마다 낮게 울었고 그 울림이 서로의 팔을 타고 어깨까지 번졌다. 일이 마무리될 즈음 배달차가 떠나며 짧게 경적을 울렸다. 대문이 닫히고 나니 집 안이 급히 조용해졌다. 발걸음 소리도 자갈이 끼이기는 소리도 모두 문 밖으로 밀려 나가는 듯 했다. 수진이 유자차를 내왔다. 잔을 건네는 손끝이 오늘은 조금 더 불안하게 떨렸다. 재현 씨. 네. 오늘 이웃 눈이 마음에 걸려요. 그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조심하면 됩니다. 조심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잔을 입술에 댄 채 천천히 향을 들이마셨다. 달큼한 향 뒤에 아주 얇은 씁쓸함이 있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수진의 손이 화면 아주 미세하게 소리를 냈다. 멈춘다는 게 공사 얘기입니까? 아니면 둘 다요? 이 집이 버티는 동안에야 내 마음도 버텼습니다. 그는 단단히 말했다. 그런데 지금 마음만 멈추라는 건 소문이 돌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가 말을 잘랐다. 당신도 상처받을 거예요. 이 집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도. 갑작스런 단어, 사랑. 이 방한 공기에 가벼운 번개를 띄었다. 둘 다 한 박자 늦게 그 사실을 알아차린 듯
어색한 정적이 스며들었다. 수진이 눈을 내리깔았다. 미안해요. 단어를 앞질러 버렸네요. 아닙니다. 재현이 고개를 저었다. 앞질러도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단어를 지키고 싶어서 내가 화가 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청 끝으로 걸어가 텐마루 기둥을 손바닥으로 눌렀다. 나무가 낮게 응답했다. 나는 오래 숨을 밀어두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품에 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이 집에서 수진 씨와 함께 잊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돌아와 그녀를 정확히 붙들었다. 그래서 더 멈추기 어렵습니다. 수진은 침묵했다. 귓볼이 더워졌다가 식었다. 창밖으로 낯빛이 옅어지며 처마 그림자는 길어졌다. 바람이 장지문 틈을 스쳤고 종이발이 아주 가볍게 떨렸다. 그럼 한 번만. 그녀가 입술을 적시고 말했다. 오늘 여기서 한 번만. 그 다음은 시간을 주세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단단해졌다. 당신이 원하면. 네, 내가 원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멈추자고 하면 멈춰주세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림방으로 향했다. 한지문을 미는 소리, 촛대의 은빛, 마른 물감 냄새가 어제의 잔상을 불러왔다. 수진이 서랍에서 긴 초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불꽃이 낮게 피었다. 벽의 초상화가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20대의 그녀는 오늘 밤 유난히 또렷했다. 오늘은 재현이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가 어디까지 숨 쉴 수 있는지 집이 알려줄 겁니다. 집에게 부탁해 볼게요. 그는 그녀 앞에 섰다. 손을 뻗어 고개를 분산했고 그녀는 그의 셔츠 단추 사이 천의 결에 손가락을 얹었다. 손바닥과 천 사이에 생기는 얇은 마찰이 오래된 악기에서 나는 잔향처럼 방안을 채웠다. 재현 씨.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한 번 더 올렸다. 이마에서 볼에서 입술로 다시 돌아오는 느린 궤적. 그녀의 숨이 그의 어깨에 얇게 닿았다가 사라졌다. 그가 허리선을 가볍게 감싸 끌어당기자 그 사이에 남은 공기가 조용히 빠져나갔다. 나무 바닥이 낮게 울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 번도 거칠지 않았지만 매 순간 선명했다. 서로의 온도에 귀 기울이고 멈춤과 다음을 번갈아가며 긴 숨을 나눴다. 촛불이 기우뚱하다가 다시 바로 서는 동안 그림 속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시선이 허락이라도 하듯 손등과 손목, 어깨와 등, 허리와 등허리가 서서히 익혀졌다. 말이 줄어들수록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들이 많아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촛농이 촛대 옆을 따라 하얗게 굳었다. 그는 그녀의 등 위에서 손을 멈추고 한 번 더 안아 올렸다. 그녀가 그의 어깨에 이마를 대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나도요. 그때 대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잠깐의 정적 뒤. 수진 씨? 김이모의 목소리였다. 문득 둘의 심장이 동시에 크게 뛰었다. 수진이 놀라 몸을 때려다가 재현이 손을 들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촛불을 손바닥으로 살짝 가렸다. 불꽃이 낮아지며 방 안의 그림자가 깊어졌다. 네, 이모.
수진이 최대한 평정한 목소리로 답했다. 무슨 일이세요? 담장에 감잎이 많이 떨어져서 쓸 게 있나 해서요. 내일 아침에 올라와도 되나 해서. 네, 그럼요. 내일 아침 오세요. 그래요. 발자국이 멀어졌다. 풍경이 한번 울리고 골목의 기척이 사라졌다. 둘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촛불이 다시 곧게 섰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수진이 숨을 길게 내뱉었다. 보셨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약속 지켜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멈추자 하면 멈춥니다. 다만 멈춘다는 게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라고 믿게 해주세요. 사라지지 않게 내가 기억할게요. 그녀가 촛불을 껐다. 어둠이 방 안을 차지했고 한 지문 너머로 저녁 공기가 살짝 스며들었다. 대청으로 낮에 오지 말아주세요. 이웃돈이 많아요. 모레 해가 지고 나서 기둥만 보고 가요. 알겠습니다. 그는 집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기둥, 마루, 처마, 그리고 그녀. 수진 씨. 네? 오늘의 온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멀리 있어도 이 집이 우리 사이를 보강해 줄 겁니다. 그 말에 그녀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보강이라 예쁜 말이네요. 대문 앞에서 신발끈을 묶던 재현은 잠깐 멈춰 섰다. 혹시 그가 말을 고르려는 사이 수진이 먼저 고개를 저었다. 다음 말은 내일로 미뤄요. 오늘의 말은 이미 충분하니까. 네. 네.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골목으로 사라졌다. 수지는 대청에 홀로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집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오래된 나무가 밤을 받아 낮게 울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기둥에 올려두었다.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두려움의 떨림과 살아있다는 떨림이 겹쳐진 감각. 그녀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었다. 멈춤은 사라짐이 아니다. 그리고 숨을 골랐다. 내일의 말을 내일의 빛으로 말하기 위해. 집은 그 다짐을 어딘가에 조용히 기록하는 듯했다. 풍경이 마지막으로 작게 울렸다. 들킨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그림자가 남긴 윤곽은 오래도록 밤에 머물러 있었다. 선택의 문터.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밤새 말라 올라간 빗자국이 마당의 자갈 사이로 가는 선을 이루고 감나무 잎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물방울이 햇빛을 만나 투명하게 부서졌다. 한수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손바닥으로 나무결을 천천히 쓸었다. 멈춤은 사라짐이 아니다. 어젯밤 자신에게 되뇌었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그 말은 위로이면서 다짐이었고 다짐이면서 또한 두려움의 안쪽이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오늘 저녁 도착. 이야기 좀 하자. 보내니는 남편 최도연이었다. 마침표도 이모티콘도 없었다. 수지는 알겠어 라고 짧게 답했다가 다시 지웠다. 대신 조심히 와 라고 보냈다.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잠깐 조여들었다. 점심 무렵 대문 바깥을 누가 지나는 기척이 있었다. 김이 모였다. 아가씨, 감잎이 많이 떨어졌구먼. 손을 흔들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통경이 한 번 얇게 울렸다.
해가 기와를 더 낮게 쓰다듬을 때 검은색 여행 가방이 대문을 넘어왔다. 도연이었다. 말끔한 정장 위에 목을 푹 감은 얇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늘 빠르고 정확했다. 수진. 왔어. 말은 짧았으나 짧은 말 귀에 길게 매달린 시간들이 서로를 빤히 바라보았다. 도연은 사랑채 앞마당에 쌓인 목재와 철물을 한 번에 훑었다. 공사 규모가 생각보다 크네. 기둥 보강이랑 첨화선 조정이 필요해. 오랫동안 손을 못 봤으니까. 그래. 근데 업체는 어디지? 계약서랑 견적서는 받았나? 아직. 동네에서 믿을 만한 분을 모셨어. 누구?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애썼다. 민재현 선생님이야. 보건 쪽 경력이 오래됐어. 퇴직하신 분 아닌가? 도연의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차갑게 건조했다. 책임 범위가 애매해. 내일 내 팀에서 구조 점검을 같이 보자. 안전 문제는 깐깐해야 해. 그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신장 끝이 아주 조금 수축했다. 내일은 밤에만 가능할 것 같아. 밤에 구조를 봐? 도연이 눈썹을 올렸다. 낮에 보는 게 정확하지. 이 집은 저녁빛에 드러나는 선이 있어. 감성으로 지붕을 고치진 않지. 도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알아서 할게. 대청에 들어와 따뜻한 유자차를 마주 앉아 마셨다. 유자향이 퍼졌지만 향이 닿는 속도보다 침묵이 먼저 자리 잡았다. 요즘 어떠니? 도연이 물었다. 집이 숨 쉬는 소리가 더 잘 들려. 집 얘기는 말고 너. 수지는 잠깐 고개를 들다 이내 잔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업하던 아이들 만나러 가끔 나가. 그림방도 정리하고. 바쁘진 않지만 바쁘게 지내. 그래. 도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민 선생이라는 분 오늘도 오나? 아니. 수진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다. 오늘은 오지 않으셔. 그래. 도연은 한 번 더 그래를 말했다. 그 말은 동의의 말이라기보다 아직 판단을 유보한다는 표식에 가까웠다. 해가 완전히 처마디로 떨어질 즈음 대문 앞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났다. 수지 풍경이 한 번, 또 한 번. 대문이 미세하게 열렸다. 실례합니다. 민재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침착 뒤에 서늘한 기미가 있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둘의 시선이 지금과 여기의 위험을 정확히 공유했다. 오시죠. 도연이 먼저 나섰다. 민 선생님이시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 최도연입니다. 악수는 정중했고 손끝의 온도는 서로를 판단하는 데 충분히 단호했다. 대청에 마주 앉아 세 사람의 기류가 형성됐다. 등 뒤에 장지문이 고요를 보태고 마루 밑에서 작은 바람이 지나갔다. 기둥 보강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셨습니까? 도연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기존 단면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내력벽의 하중을 분산시키겠습니다. 재현이 도면을 펼치며 담담히 말했다. 첨화선은 서쪽을 1cm 남짓 올리고요. 저녁빛이 마루에 머물 수 있도록. 저녁빛이 머무는 게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죠? 사는 사람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재현이 눈을 들었다. 그게 구조가 버티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도연은 짧게 웃었다. 문장으로는 근사하지만 보고서에는 수치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주시죠. 그리고 그는 한 박자 쉬었다. 요즘 동네 말이 좀 있더군요. 방 안의 공기가 지극히 얇아졌다. 수지는 무심한 척 잔을 들었지만 손끝이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재현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사적인 출입이 잦다는 말. 도연은 대꾸할 틈을 주지 않았다. 내 아내는 조용히 지내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재현은 도면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간단히, 그러나 그의 전부를 걸고 말하는 것처럼 한마디를 얹었다. 오늘부로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재현 씨! 수진의 목소리가 튀었다. 초아는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그는 그녀 쪽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이 집이 원하는 선은 이미 그려졌으니까.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마치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팀을 다시 구성하죠. 그 말의 매끈함이 오히려 방 안의 나무를 삭막하게 만들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날이 선맛이 입안을 번졌다.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했습니다. 그가 대문 쪽으로 몇 걸음 옮겼을 때 수진이 뒤따랐다. 복도는 대신 옆으로 반발짝 물러나 그녀가 곁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었다. 수진 씨가 멈추자고 했죠. 그건 내가 지키려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버티기 위한 말이기도 했어요. 알아요. 그는 낮게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멈춥니다. 그제야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한 눈.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같은 줄기의 물처럼 하나로 섞여 있었다. 이 집을 지키고 싶다면서요. 그 집 안에 있는 당신도 지켜요. 그는 말없이 손수건 하나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고운 회색, 가장자리의 얇은 바느질. 한 번은 그녀가 그에게 건넸던 것과 닮은 수건이었다. 나 대신 오늘의 온도를 닦아주세요. 흘러내리지 않게. 그때 대청 쪽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재현은 짧게 인사하고 대문을 향해 걸었다. 풍경이 바람을 받아 길게 울렸다. 울림이 잦아들 때까지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 성실했다. 민 선생님은 물러나신다고 하네. 도연이 밥알을 또박또박 씹으며 말했다. 내일은 회사팀이 와서 구조 다시 볼 거야. 그래. 괜찮지?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분은 이 집에 선을 찾았어. 선? 빛이 들어오고 사람이 앉고 숨이 머무는 선. 나는 예상과 일정의 선을 본다. 도연은 당담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 그 우선순위가 늘 나와는 달랐지. 말이 화살처럼 던져졌다가 둘 사이의 공중에서 느리게 떨어졌다. 도연은 한숨을 삼켰다. 수진, 나는 네가 편하길 원해. 편하다는 말이 때로는 침묵하라는 뜻일 때가 있어.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리는 대신 눈빛이 단단해졌다. 이 집은 나한테 말해도 된다고 했어. 도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잠깐의 정적 뒤 그는 낮고 건조하게 물었다. 동네에서 들은 소문, 전부 헛소문이지?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긴 호흡이 오갔다. 소문은 누군가의 빈자리에서 자라.
나는 묻고 있잖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마음을 기억했어. 대답이 아니군. 대답이야.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오래 사는 집의 기둥처럼 둘 다 쉽게 휘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도연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수지는 대청에 홀로 앉았다. 그녀는 소주건을 뱉어 무릎에 올려두었다. 회색 천 위에 손바닥을 얹자 낮게 남은 체온이 전해졌다. 흘러내리지 않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림방으로 향했다. 초상화 앞에서 멈춰섰다. 20대의 그녀가 오늘따라 덜 외로워 보였다. 나는 선택해야 해. 그녀가 아주 낮게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 내 걸음의 방향을. 그 말은 기도를 닮았다. 그리고 기도는 다짐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무사히 가셨나요? 보낸 이는 없었다. 보내지 않은 문장이 손끝에서 떠올랐다. 대신 그녀는 간단히 기록장을 열어 한 줄을 적었다. 멈춤은 사라짐이 아니다. 멈춤은 지키기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검은 SUV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헬멧을 쓴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다. 도연이 안내했고 도면과 레이저가 마당에 펼쳐졌다. 숫자와 수치가 오갔고 위험도 보강 플랜, 예상 같은 단어들이 공기를 채웠다. 수지는 멀찌감치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녀의 시선은 사람을 지나 집으로, 집을 지나 다시 빛으로 갔다. 그리고 문득 대문 쪽에 단정히 놓인 작은 상자를 보았다. 회색 끈으로 묶인 상자였다. 민재현. 얇은 글씨가 한쪽 모서리에 적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정리된 초안 도면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기둥, 북서 2번, 속심 단단함. 처마, 서쪽 읽힘이니라, 저녁 빛이 머문. 집이 알고 있는 선을 숫자에 맡기지 말고 숫자와 함께 걸어가세요. 수지는 종이를 접어 가슴께에 안았다. 숫자와 선, 둘 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서 똑바로 섰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남편 쪽으로 걸어갔다. 도연, 왜? 기둥 보강, 북서 2번은 건드리지 말아줘. 왜? 속심이 단단해. 도연은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그러던가? 집이.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뱉었다가 결국 수신호로 팀을 멈춰 세웠다. 점검 다시. 사람들이 움직이고 수치가 바뀌고 메모가 추가되는 동안 수지는 한 발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 안엔 회색 손수건이 조용히 접혀 있었다. 선택은 사람을 나누는 칼이 아니라 걸음을 정하는 선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 선 위에 조용히 올라섰다. 정오 무렵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풍경이 한번 맑게 울렸고 마루 위에 길게 누워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머무는 빛, 움직이는 걸음. 정오가 지나자 집안은 다시 숫자의 언어로 가득 찼다. 줄자가 늘어났다가 말리고 레이저의 붉은 점이 기둥을 타고 오르내렸다. 위험도 0.37, 보강 플랜 B, 예산 가감. 단어들이 마당의 흙먼지처럼 공중에 떠다녔다가 사라졌다. 한수지는 한 발 물러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건 결국 집의 선들이었다. 북서 2번 기둥에 붙인 작은 메모. 속신, 단단.
이 햇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였다. 그 문구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도 보이지 않는 신이 곧게 서는 느낌이 났다. 오후 늦게 검은 SUV가 골목을 벗어났다. 최도연은 팀에게 몇 마디 지시를 더한 뒤 핸드폰을 확인했다. 내일 아침에 현장 다시 잡았어. 난 오늘 서울로 올라가야 하니까. 오늘? 페이가 생겼어. 너가 괜찮으면 다음 주 초에 같이 최종 보자. 말은 평소처럼 매끈했지만 매끈한 말 뒤에 남는 공백은 오늘따라 유난히 길었다. 조심히 가. 수지는 짧게 말했다. 도연은 대문 앞에서 가방에 지퍼를 당기다 말고 그녀를 한번 보았다. 수진,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은 대답을 미리 빼앗아가는 종류의 질문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직 말하는 중이야. 도연은 그 말을 이해했다는 듯 혹은 미루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타이어가 골목 자갈을 스치며 소리를 길게 끌었다. 풍경이 바람에 한 번, 또 한 번 울렸다. 집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소리들이 빠져나간 자리엔 숨소리만 남았다. 수지는 마루에 쪼그려 앉아 북서 2번 기둥의 옹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나무결이 도드라져 손끝을 간지렸다. 멈춤은 사라짐이 아니다. 멈춤은 지키기다. 그녀는 낮게 되뇌었다. 말이 기둥 속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듯했다. 해가 기와를 타고 내려오며 마루의 금빛을 길게 눕혔다. 그 선 위에 앉자 무릎 아래로 온기가 천천히 번졌다. 그녀는 회색 손수건을 펼쳐 무릎에 올리고 아침에 상자에서 꺼낸 네모를 다시 읽었다. 처마, 서쪽 1키미노, 저녁빛이 머문. 문장을 읽는 동안 풍경이 또 한 번 울렸다. 골목에서 불어온 바람이 한 지문 틈으로 얇게 스며들었다. 수지는 짧게 답을 썼다. 금빛은 아직 있어요. 멀리서 보셔도 가까이서 보셔도 집은 조용히 있어줄 거예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멀리와 가까이를 같은 문장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다. 조금 뒤 대문이 아주 조심스레 열렸다. 발자국 소리는 자갈 위에서 최대한 몸을 낮춘 짐승처럼 살았다. 실례합니다. 민재현의 목소리는 이전과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이 오늘만큼은 더 얇게 떨리는 듯했다. 둘은 대청에서 한 발자국 거리로 마주 섰다. 예의의 거리, 그러나 예의의 안쪽. 저녁빛이 마루판을 길게 타고 흘러 두 사람의 발등을 밝게 적셨다. 팀이 다녀갔군요. 재현이 주변을 한번 훑었다. 네, 숫자들이 오늘은 더 크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 선은 남았네요. 그는 서쪽 처마를 가리켰다. 금빛이 여기까지 머뭅니다. 한동안 둘은 말없이 그 빛을 따라갔다. 빛은 한 줄, 두 줄, 세 줄, 보이지 않는 붓으로 마루를 쓸듯 번졌다. 그 선의 끝에서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상자 잘 받았어요. 메모도. 도면만 남기고 가려 했습니다. 도면만은 아니었죠.
수진이 손수건을 펼쳐 보였다. 회색 천 가장자리에 얇은 바느질. 당신의 시간도 같이 있었어요. 재현은 눈을 내리깔았다. 올렸다. 수진 씨, 네. 오늘은 멈춤의 뜻을 내가 더 배우러 왔습니다. 그의 고백은 미지근한 물처럼 조용히 번졌다. 수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단어를 하나씩 고른다. 멈춘다는 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걸음을 보는 거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밟고 서 있는지. 그럼 오늘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기요. 그녀가 발끝으로 금빛의 끝을 살짝 가리켰다. 서쪽 처마가 허락한 자리.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가 한 지문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있었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떴다. 잠깐만요. 그녀가 먼저 한 걸음 다가섰다. 예의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 사이. 오래 버티던 선이 천천히 옮겨졌다. 그는 그 움직임을 기다렸다는 듯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포겠다. 숨과 숨이 맞물렸고 그 접점 위로 저녁의 냄새, 나무와 한지와 유자가 얇게 겹쳤다. 오늘의 말은 짧게 할게요. 수진이 낮게 속삭였다.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는 마음을 잊지 않게 됐어요.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준비된 문장이었다. 재현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그녀의 손을 찾아 조심스럽게 감쌌다.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아주 얇은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이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을 서서히 맞춰주었다. 그는 입술을 여는 대신 그녀의 볼에 아주 가볍게 입을 대었다. 오래된 대경음처럼 잔향이 남는 키스였다. 볼에서 귀머리로, 거기서 다시 이마로, 길지 않지만 분명한 궤적. 수진의 눈가가 잠깐 젖어들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가 먼저 물었다.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건 집에 남겨둘게요. 그녀는 회색 손수건을 접어 북서 2번 기둥역, 작은 못이 박힌 틈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손수건의 끝이 저녁 바람에 아주 조금 흔들렸다. 흘러내리지 않게 그녀가 중얼거렸다. 보강. 재현이 미소 지었다. 오늘의 온도를 고정하는 방식. 둘은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다. 바닥의 자갈이 발 뒤꿈치 아래서 낮게 울리고 감나무 잎의 끝에 남은 물방울이 마지막 빛을 반사했다. 그린방 앞을 지날 때 수진이 반쯤 열린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초상화 속 20대의 그녀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저 아이가 오늘은 덜 외로워 보여요. 지금의 당신이 옆에 서 있으니까요. 아니요.
수진이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당신이 옆에 있어서. 마루 그리고 텐마루 끝에 선 그녀. 수진 씨, 네.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슬픔이 아니라 방향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도 걸을 수 있어요. 걸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면. 풍경이 길게 울렸다. 저녁빛이 마지막 남은 선을 마루 위에 놓고 물러났다. 어둠이 들어오자 집의 숨이 더 분명해졌다. 재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골목으로 나섰다. 발소리가 자갈 위에 고르게 박혔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수건이 매달린 기둥으로 돌아와 손바닥을 조용히 올렸다. 나무의 체온과 천의 매끈함이 같은 박자로 전해졌다. 멈춤은 사라짐이 아니다. 말은 오늘 두 번째로 소리내어졌고 이번에는 기둥뿐 아니라 자신의 뼈마디에도 깊이 새겨지는 듯했다. 밤이 더 내려앉자 그녀는 그림방으로 가서 초상화 앞에 섰다. 20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었다. 수지는 그 시선을 똑바로 받아냈다. 나는 내 걸음의 방향을 내가 정할게. 그 말은 다짐이었고 다짐은 곧 숨이 되었다. 그녀가 등을 돌려 방을 나왔을 때 서쪽 처마 아래에서 아주 작은 바람이 스쳤다. 한지문이 가볍게 떨렸다가 곧 고요해졌다. 집은 오늘의 말을 조용히 보관하는 창고처럼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머무는 빛의 잔향이 오래 남았다. 내일도 저녁이면 다시 돌아올 것처럼. 끝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표시처럼.